지금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기 전에 잠깐 시간 내서 찍습니다. 예. 61쪽인데요. 법정 가산 요소의 네 번째 뭔가요? 권리 사용료입니다. 권리 사용료는 법의 30조의 1항에 제4호에 있는데 법률과 시행령 시규칙인데 시행령이 앞에는 바뀐 것 같지 않지만은 저 시행령 19조의 그 다음 장 62쪽에 살짝 좀 바뀐 게 있어요. 6항이 있죠. 6항이 좀 개정이 되었는데 보시면 6항이 원래는 제1항 내지 뭐뭐뭐 해서 이렇게 관성장이 정한다 이렇게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6항이 좀 더 길어졌네요. 제2항을 적용할 때 여기서 2항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그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래요. 근데 거기에도 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해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대요. 여기 중요한 말은 대가가 포함이죠.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거에도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에 관련성이 있는 것과 관련성이 없는 게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전체 중에서 전체란 말 중요하네요. 전체 권리사용료 중에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 가산한다. 결국 이게 답이군요. 예. 전체 권리사용료 중에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 가산한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아마도 이 잘 안 보이네. 중자일 것 같아요. 중. 그죠? 전체 중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가산한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 관성장 부분은 여기에 있는 관성장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관성장은 그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권리사용료의 시행령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있는 19조에는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니까 좀 이따 보고요. 근데 이렇게 권리사용료와 관련된 시행령만 개정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4조의 2, 즉 시행규칙도 더 들어갔어요. 제4조의 2, 제목이 뭔가요? 권리 사용료의 산출. 로열티 산출이네요.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가 시행령 19조 2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해야 된다. 시행령 19조 2항을 적용할 때 고려사항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시행령 19조 2항이 뭐예요? 시행령 19조 2항은 바로 요거네요. 그죠? 예. 법제 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가산한다. 근데 그때 가산할 때의 조건이 뭐냐면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 요건과 요 요건이 모두 만족할 때에만 가산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밑에 물론 이제 관련성 부분과 밑에 이제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쭉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2항이 먼저 있기 때문에 2항이 있어서 그것이 의의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망사항도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그 2항을 적용을 할 때 관련성 얘기나 하는 건 아니고 바로 거기에 이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럼 어떤 거래 조건으로 판단한다는 게 뭐예요? 권리 사용료가 거래 조건으로 지급됐다는 게 뭐예요?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건 같은 것들입니다. 보시면 1번에요. 물품 판매 계약 또는 물품 판매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 사용료에 대한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보시면은 계약이 있고요. 또 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권리 사용 즉 로열티에 대한 기술 내용이 즉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안에 조항으로서 로열티 조항이 있고 거기에 권리 사용료를 거래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는 오히려 권리 사용 계약 즉 로열티 계약을 따로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히려 따로 있는 물품 매매 계약을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권리 사용 계약 또는 권리 사용 계약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한 기술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은 결국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1번은 매매 계약서에 권리 사용료 조항이 있는 얘기고 2번은 권리 사용료 계약에 물품 매매 계약을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계약상에 기술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뭐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매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시면요. 물품 판매 계약, 권리 사용 계약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있네요. 이쪽에서 1번이 물품 판매 계약이고 2번이 권리 사용 계약인데 또는 각각의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거 중요하네요.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거 안 되잖아. 권리 사용료를 지급해야 가산이 되잖아요. 근데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거래는 끊겨야지. 이게 보세요. 물품 판매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 네 번째, 권리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 여기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다 여기 종료와 금지예요. 뭘 하면?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거나 제조 판매가 금지되거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과 4번도 뭐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번 보시면요.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가 이거 보세요.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 이 사람은 권리를 줬으니까 로열티만 받으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할 수 있나 봐요. 품질 관리 수준. 내 상표대로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내 기술대로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정도는 보고 싶긴 하겠죠. 자기 기술이 폄하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좀 초과했대요. 오버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 사용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서는 안 되나 봐요. 뭐가요?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 여기 중요한 말은 이 관리인데요. 요거는 막 들어가면 안 되나 봐. 네.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나 봐요. 6번에 그 밖에 이건 기타군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게 총 6개가 더 신규칙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잘 되셨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62쪽에 제가 그 밑에 10부조 밑에다가 시행령 10부조 2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 쓸 건 아니고 그 다음 장이 63쪽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63쪽에 여기 시행령란에 여기에 제가 지금 딴 걸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까? 여기다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게 이제 오히려 이 밑에 부분이 바로 운임 부분인데 위에 있는 그 귀속 수익 금액이 여기에 지금 들어갈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이제 좀 앞쪽으로 좀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죠. 귀속 수익 금액. 이 부분을 좀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요 부분에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귀속 수익 금액.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네 번째까지 권리 사용료는 위에다가 쓰고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귀수익 금액을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그래 보니까 귀속 수익 금액은 이 법정 가산 요소가 되려면 그게 화폐 단위로 환산이 될 수 있어야 되나 봐요. 근데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 처분대금 임대료 요거네요. 이게 수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는 전매금, 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이나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품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등자가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텍스트가 있는 것들은 외워두셔야 돼요. 전매대금, 처분대금, 임대료는 포함되지만 주식배당금, 금융서비스의 대가, 수입품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된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전매대금, 처분대금, 임대료는 포함되지만 주식배당금 포함되지 않고 금융서비스의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